그래. 지난 시간에 호르몬 처음으로 했죠? 네. 근데 이제 호르몬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호르몬 이름 같은 게 조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대화가 돼. 그래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시험 2주 남았니? 일주일 남았니? 2주 남았나? 딱 2주 정도 남았죠, 그죠? 그래서 2주 안에 근육이랑 신경 전도까지 가려면 이번 주에 호르몬을 끝낼 거거든요. 끝내고 다시 앞에 안 한 전도 같은 걸 좀 할 거기 때문에 학습량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외워오세요 하면 외워오는 게 좋을 걸. 네. 내아스 전이업에서 나오는 호르몬 혹시 기억나요? 빼골만 기억하는데 이거가 뭐였는지 그리고 뭐가 별로 안 중요한지 아세요? A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성의 생식주기 F도 여성의 생식주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얘는 기억해야 돼. T 뭐였어요? TSH 사이로이드 자극 호르몬 얘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GH 성장 A CTH 얘는 뭐였어요 한글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죠? 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TSH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고 역할이 갑상샘을 자극해주는 게 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갑상샘을 얘가 자극하면 갑상샘에서 뭐가 나오게? 갑상샘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얘가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이 영어로 사이로이드였죠. 그래서 사이로이드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사이록신 한글식으로 읽으면 티록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가 분비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TSH가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에선 티록신하고 얘가 해주는 역할 세포 호흡 또는 물질 대사가 촉진됩니다. 얘가 항상성이랑 선생님 어디에 관련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세포 호흡하면 ATP도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뭘로 나가? 열에너지로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 때문에 체온이 높아집니다. 얘가 체온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하체 후엽 후엽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는 내신용으로 꼭 공부한다 라고 하면 ADH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애들 뭐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ADHD 아니다. ADH고 한글로 항이뇨 호르몬이야. 항이뇨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 오줌을 막는 거야. 그래서 오줌을 막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높여줘. 왜 재흡수라는 표현을 쓰냐면 소장에서 한번 흡수했던 게 버려지는 거니까 한 번 더 흡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린다 하면 제자 날려도 돼. 콩팥에서 수분 흡수를 촉진해. 그러면 오줌으로 버릴 수분이 흡수되니까 오줌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죠? 요것들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 우리 몸 항상성이랑 어디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몸의 농도 다른 말로 삼투압 을 얘가 조절해줘. 농도를 조절해줘요. 그래서 ADH가 분비되면 우리 몸의 수분량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농도가 떨어집니다. 내 몸에 버려질 물을 흡수하니까 내 몸이 묽어지겠죠. 그죠? 내 몸의 물 농도가 높아지 물이 많아지니까 농도는 떨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번에 여기까지 했고 이제 할 건 이자야. 이자 별표 2개. 지금 선생님이 후엽, 갑상샘, 이자 요거 체크해 줬는데 얘는 삼투압이었고 얘는 체온이고 쟤는 혈당이야.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 그냥 내신 100% 나와. 한 문제 나오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수능에서도 한 문제 나오니까 내신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자는 얘들아 크게 세 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 2에서는 두 가지만 배워. 알파 세포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베타 세포라는 게 있다. 이자는 얘들 역할이 엄청 많아. 이자 우리 소화할 때도 연관되는 거 있었잖아. 이자에서 뭐 했어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도 분비했고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인가 뭔가 하는 그런 애도 분비했거든요. 위액을 중화시키는데. 그래서 역할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이자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걸로 나와. 뭐냐면 이자의 알파 세포라는 게 있어. 이자가 있으면 이자 1부는 소화랑 관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1부는 혈당이랑 관련이 좀 있고 1부는 우리 중화랑 관련이 있어. 중화랑 위액 중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데 혈당 파트가 있어. 혈당과 관련된. 걔네가 알파세포, 베타세포로 나뉘어. 알파세포에서 뭐 생기냐면 글루카곤 나와. 얘 엄청 중요하다. 얘는 혈당을 높여. 혈당 관련된 건 너무 중요합니다. 베타세포에서 뭐 나오게? 인슐린 나와. 혈당 낮춰. 얘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든 외우게 하려고 옛날에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상한 얘기도 지어내가지고 막 글루카곤 알파 글루카 막 이렇게 하고 막 생쇼를 했는데 새로운 방식을 연구해가지고 작년부터 바꿨습니다. 한번 외워보자. 알겠죠? 얘는 계속 나와.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나와. 졸업해서도 나와. 그래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화살표 밑으로 쏘리. 고맙다. 자, 얘들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요거가 원래는 로마 쪽에서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영어로 하면 뭐게? A, B, C, D야. 그죠? 한글로 하면 뭐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야. 그쵸? 이런 거 알아요? 이런 느낌인 건 알겠니? 얘네가 A랑 비슷한 건 알겠니? 그래서 외워보자. 지금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뭐 나온다 그랬어? 글루카곤 나오는 알파가 한글로 치면 뭐라고 해요? 기역이야. 그래서 글루카곤이야. 어렵지 않죠? 베타가 뭐야? 니은이야. 인슐린이야. 글루카곤이 알파가 뭐라고? 기억이니까 혈당 어떻게 돼? 줄어나만 거라 높이잖아. 니은 혈당 낮춰요. 제발 외워라. 알겠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알파 세포에선 글루카곤이 나오고 얘는 혈당을 높여. 베타 세포에선 인슐린이 나오고 혈당을 낮춰. 그래서 제발 틀리지 말고 공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자, 우리 책에서도 이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신 얘기했는데 부신이 영어로 뭐 했는지 기억나? 아드레날이어서 심장이 영어로 뭐게? 레날이어서 부신에서 나온 호르몬 이 이름 아드레날린. 얘 물질명 이 이름 에피네프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건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영어로 외워야 돼요? 뭐라고? 영어로 외워야 돼요? 영어로 외워야 되냐고? 얘 영어지. 인슐린도 영어인데요. 다 영어야. 네. 자 이제 남성 호르몬 볼 겁니다.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은 정소에서 나와.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란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나와. 에스트로겐이라고 해. 환경 호르몬 중에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관련 애들 있잖아. 플라스틱에 열가하면 나오는 애들이 뭐랑 비슷하다 했냐면 여성 호르몬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남학생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물 해서 먹거나 아니면 우리 봉지라면이라고 봉지에 뜨거운 물 부어서 계속 먹으면 이거 계속 섭취해. 근데 호르몬이 극미량으로 작용한다 했죠. 그래서 여성화가 됩니다. 남자애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얘가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는데 주로 키우는 게 뼈랑 근육이랑 털이야. 안 적어도 된다. 요 근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유사 남성 호르몬을 맞는 경우가 있어. 스테로이드 맞았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육 키운다고. 맞으면 진짜 근육이 자라. 혈관도 막 자라.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맞는 게 저용량을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근육 많이 늘리려고 고용량으로 맞아. 근데 얘는 역할이 이거 만드는 애인데 바깥에서 누가 이걸 만들어서 넣어줘. 얘 역할 할 필요 있어 없어? 이거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퇴화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계속 맞으면 불임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있는데 그 생식기를 쓰지를 못하게 돼. 그래서 안타까운.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맞아가지고 근육을 만드시는 분은 자기의 성 정체성을 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거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여성화처럼 돼. 갑자기 급격하게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아예 안 나와서 퇴화해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갔어. 호르몬 분비 이상 질환 많은데 제가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말고사에 우리 호르몬 한 번 더 들어갈 거거든요. 앞에 부분 좀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자세히 다룰 겁니다. 대신 좀 다룰 만한 건 제가 거인증 얘기는 간단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인증은 생장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어디가 과다 분비되면 거인증이 될까? GH 이거 어디서 나와요? 전엽에서. 내하수체 전엽에서 나오죠. 그래서 전엽이 부풀거나 해서 얘가 많이 나오면 거인증이 생길 수는 있다. 그래서 키 작은 친구들 키 키울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맞으면 덩치 키울 수 있거든요. 단점이 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내 키가 키만 쑥 자라는 게 아니야. 얘는 미량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하는데 오래 머물러. 그럼 어떻게 되게? 나는 키를 키우고 싶은데 키도 큰다? 근데 눈두덩이, 손끝, 발끝이 많이 커져. 턱 이런데. 그래서 예쁘게는 안 커. 클 수는 있다. 최홍만 씨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그렇게 생겨져. 크긴 큰다. 이 작은 친구들 함부로 맞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명칭은 했습니다. 이제 호르몬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얘들아. 사람 체온이 있는데 요렇게 36.5도 언저리 요렇게 체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요렇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건강해? 위에 밑에. 위에 사람이 건강한 거야. 체온이 정상보다 낮을 땐 체온을 높이려고 하고 높을 땐 낮추려고 하고 이러면서 계속 생리적 작용이 일어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온장고에 보관돼가지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라고. 이거 죽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항상성 조절이라는 건 정상 수치를 우리 뇌에서 잡아줍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체온이라고 할게. 36.5도라고 이렇게 맞춰주면 내 체온 지금 35도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든 높여. 근데 딱 36.5가 되자마자 우리 몸의 시스템을 다 끌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호르몬이라는 게 아까 체온 누가 조절해줬어? 기억나는 호르몬 있어요. TSH라든지 티록신이었잖아. 걔네가 우리 몸에 혈관에 분비돼서 세포호흡을 촉진하는데 36.5도 딱 넘었다고 해서 내 몸에 있던 모든 티록신이 싹 사라지나? 그러진 않아요. 혈관 타고 돌고 있다고. 그래서 조금 오버할 수는 있어. 이러고 나면 넘었으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 낮춰주는 거 해야 돼. 또 마찬가지로 혈액에다가 그런 거 분비하고 나면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올리고. 요게 우리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자, 요런 원리로 만든 게 에어컨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에너지 낭비하는 거 보면 눈물이 나.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이 겁나 더워. 체육하고 왔어. 지금 땀 뻘뻘 나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있다고. 에어컨을 18도로 맞춰. 제일 낮은, 아니면 15도까지도 낮아지더라고, 우리 거는. 이렇게 낮춰. 왜 이렇게 해? 있잖아.
에어컨 작동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예를 들어 지금 기온이 25도씨야. 자, 근데 내가 23도로 맞췄을 때랑 18도로 맞췄을 때랑 차이가 있게 없게? 없어. 똑같이 나와. 몇 도 될 때까지? 지금 25도야. 그럼 내가 23에 맞추면 23까지는 풀파워로 돌아가. 근데 23이 되면 약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18로 맞추면 18 될 때까지 풀파워로 나와. 그래서 지금 당장 덥다 그러면 이거를 더 낮춘다고 해서 더 빨리 시원해지진 않아. 그냥 23 될 때까지는 계속 최대로 시원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히터. 겨울 되면 여러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30도까지 올리더라고요, 이거. 그죠? 근데 교실 온도가 18도야. 내가 20도로 맞추던 30도로 맞추던 20도 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풀파워로 돌아가. 우리 몸도 똑같다. 자, 이때 지금 내 체온이 37도야. 이거 낮춰야 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그러면 내 몸에서 이걸 낮추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랬더니 35도가 됐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높여라고 해야겠죠? 높여라. 이렇게 내 몸은 내가 특정 조건을 맞출 때까지 계속 이거를 반복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되먹임이라 그래. 여러분이 살면서 많이 듣거든요. 이걸 피드백이라고 그래. 어떤 일의 원인이 결과를 이렇게 조절하는 걸 피드백이라고 해. 근데 우리 몸의 대부분 조절 원리는 음성 피드백이야. 이게 무슨 뜻이게? 우리 몸의 대부분의 양상성은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뭐냐면 원인이 결과를 음성적으로 조절해. 억제해. 이렇게 조절해. 지금 나 체온 올라가고 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럼 이 결과가 원인을 억제해서 체온을 떨어뜨려. 떨어지다가 너무 많이 떨어져. 그럼 이 원인이 결과를 다시 억제해서 떨어지는 걸 막아. 그래서 다시 올려. 이렇게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해.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 양성 피드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시험에 안 나오지. 양성 피드백도 있습니까? 있지. 양성 피드백은 그러면 정의가 뭐게? 원인이 결과를 촉진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한번 발현되면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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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 이렇게 돼. 이런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있다. 여러분 소변 놓을 때 소변 혹시 끊어봤니? 한 번 나오면 멈추기 힘들지 않아? 소변 대변. 얘 양성 피드백으로 나와. 방광 다 짜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보낼 때까지 계속 반복돼. 그래서 끊기 어려워. 물론 의지 한국인으로서 끊을 수는 있거든요.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출산할 때 자궁 수축. 애기 나갈 때까지 수축해. 이거 음성 피드백으로 자극하면 안 되겠죠. 애기 쪼았다가 풀었다가 쪼았다가 풀었다가 하면 안 나온단 말이야. 애기가 나갈 때까지 그냥 끝까지 눌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틀어져. 뼈의 구조나 근육이 찢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시험 안 나와. 대신 이런 것도 있다. 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이라는 건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음성 피드백은 원인이 결과를 억제하면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 말은 이해되죠? 피드백 한번 끊어둘래? 네모 아예 눌러봐.